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6월 8일 구독자분께서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주가 부진의 원인에 대해 질문 주셔서 제가 답장 드렸는데요. 알리건강이나 평안헬스케어 또는 찡동건강 등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을 아직 보유 중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답장 내용에다 내용을 좀 더 덧붙여서 공유드립니다. 우선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3총사인 알리건강, 평안헬스케어, 찡동건강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알리건강 2019년, 2020년 쭉 오르다가 2021년 춘절 연휴 이후부터 증시 조정세와 함께 계속 하락했는데 아직 반등세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좀 짧게 보면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안헬스케어 주가는 2019년, 20년, 21년. 좀 짧게 보면 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찡동 건강은 작년 말에 상장해서 시간이 좀 짧은데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체로 세 종목 모두 올해 춘절 연휴 이후 조정에 들어간 후에 아직 아무런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들은 작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부각되면서 급등했는데 중국 국내 코로나가 이미 진정된 지 꽤 되면서 올 들어서서 투자자들이 잇따라 이익 실현하면서 선호 대상에서 벗어난 지도 꽤 됐습니다. 지금 알리건강 앞에 놓여진 부담 요인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실적 실망감이고 하나는 투심 회복 난항 문제입니다. 우선 실적입니다. 이게 알리건강 재무제표인데 지난 5월 26일에 알리건강이 연간 실적을 공시했는데 연간 기준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예요. 연간 매출액은 155.35억元으로 전년 대비 61.54%, 61% 증가했는데 이 숫자만 봐서는 고성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증가율은 현지 시장 컨센서스보다 7% 낮았습니다. 순이익은 3.48억 위안인데 이는 컨센서스보다 24%나 낮았습니다. 재무제표 조정 후의 순이익은 6.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지만 이 또한 업계 컨센서스보다 13%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23.31%로 1년 전의 23.25%랑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순이익률은 2.21%인데 1년 전에 그때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돼서 여기 마이너스고 이번에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연간 실적이 성장은 했지만 업계 컨센서스보다 확실히 낮아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성장성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겠죠. 성장성은 확실하지만 현지 업계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또는 상회해야 주가에도 진작 효과가 있는데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이 물론 장기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주가라는 게 시황을 무시하고 너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렇죠. 지금 알리건강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두 번째 부담 요인은 엔트그룹과 알리바바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알리건강은 알리바바의 손자 회사고 마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엔트그룹은 알리건강의 대주주 중 하나고요. 작년 11월 초, 2020년 11월 초에 엔트그룹 상장 유예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 금융당국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지금 엔트그룹은 아직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정돈 중이죠. 엔트그룹이 알리건강의 주주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알리건강 플랫폼에서 병원을 예약하거나 결제할 때 다 엔트그룹의 그 모바일 결제 앱인 알리페이로 해야 하는데 사실 알리건강이 영유하는 온라인 헬스케어 즉 매출 중 90% 이상이 의약품 전문 쇼핑몰인데 이 사업이
엔트그룹의 그 대출 업무랑 아무 상관없더라도 이 투심이라는 게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주가에 자꾸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또 알리건강의 모그룹인 알리바바도 전에 정부가 독과점 행위에 대해 관여한 이슈가 있었는데 조사도 받고 벌금까지 냈죠. 이게 알리바바 주가든 알리건강 주가든 다 투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죠. 정부가 특별히 알리바바, 엔트그룹 이 기업만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든 온라인 소액대출이든 플랫폼 이 산업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 중에 나오는 불합리적인 현상, 독과점 현상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좀 건전한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이 산업을 좀 건전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알리건강이 앞서 말씀드린 실적 부담 그리고 엔트그룹, 알리바바 이런 부담 요인 때문에 주가가 계속 부진하니까 유사 종목인 평안헬스케어랑 찡동건강의 주가도 좀 예외가 되기는 어렵죠. 엔트그룹 상장 유예건이 언제가 돼야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엔트그룹에 대해 궁금하신 분, 엔트그룹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다양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9월 말 영상인 100분 내로 엔트그룹 마스터하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마윤이 갖고 있는 엔트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엔트그룹을 있게 만든 게 모바일 결제 앱인 알리페이죠. 중국에서는 엔트그룹의 알리페이든 또는 텐센트의 위챗페이는 너무 매일 사용하는 너무 당연한 존재지만 한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이 100분 내로 엔트그룹 마스터 하기 위해 제가 상해에 있는 저희 대학 동창 2명이랑 그러니까 알리페이를 아주 자주 쓰는 대학 동창 2명이랑 중국 현지 1:1 토크로 해서 상해에 사는 중국인 동창과 알리페이 토크하기 영상도 2개 올렸어요. 물론 이게 엔트그룹 상장 유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영상이라서 그 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초에 발생한 엔트그룹 상장 유예 사건에 대해서는 요 영상 2개를 보면 정부에서 왜 엔트그룹 상장을 일단 취소시켰는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사건이 아니에요. 조금씩 정부의 그 지시에 따라 좀 맞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이 왜 성장성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11월 초에 업로드한 중국 산업 종목 온라인 헬스케어 편을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거고요. 그리고 마침 평안 헬스케어 앱을 실제로 사용하는 중국인 후배가 있어서 예전에 중국 현지 1:1 토크로 중국 후배와 온라인 헬스케어 토크하기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은 아직은 작년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뜬 테마주 성격이 비교적 강하고 기존에 잘 나가는 그런 우량주, 대장주 그런 성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인 경우는 보통 주가가 한 단기 내에 70-80% 또는 100%까지 수익이 나오면 이익 실현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예전에 증권사 있을 때.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 즉 2월 18일부터 급락장세가 나왔고 한 4월부터 일부 업종과 종목이 4월부터 좀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약 바이오 중에 CRO, CDMO 1등주가 바로 그 예죠. CRO 1등주인 양명강덕, 영문명은 우시앱텍. 양명강덕의 주가를 보면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증시 전반적인 급락 장세에 따라 한 달 동안 하락했다가 4월부터 슬슬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6월 8일 기준으로 이미 춘절 전 고점에 점점 근접해가는 모습이죠. CDMO 1등주인 야오밍 바이오의 주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춘절 연휴 이후 한 달 동안 급락하다가 3월 말쯤부터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점점 춘절 전의 고점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죠.
즉,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헬스케어 중 많은 세부 분야가 같이 상승했지만 올 들어서서 특히 춘절 연휴부터 조정 장세가 나온 후 세부 분야별로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댓글 질문에 대한 답장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은 결국 업종 속에 있는 종목이고 업종은 또 현지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자금 수급, 즉 전반적인 시황의 변화 속에 있는 업종이라서 시황이랑 업종 간의 자금 수급을 무시하고 그 종목 하나만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별 종목이 어떤 분야의 상위 기업 또는 1등 기업이라는 점이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게 와닿는 투자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은 대체로 변하지 않죠. 어떤 업종이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3등이 누구고 이게 단기간에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특히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또 어려운 점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의 전반적인 시황의 변화, 투자자들, 특히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그 업종 간의 자금 수급의 변화가 개별 종목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거죠. 이런 정보는 본인이 궁금할 때 증권사에 수시로 문의하거나 또는 다른 데서 답을 얻기 힘드시면 찐중투의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홍콩 증시가 돌아가는 상황, 특히 즉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증권사든 유튜버든 누군가는 중국, 홍콩 현지 정보를 한글화시켜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국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없애기에는 그다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찐중투를 혼자 하고 있어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답장 드릴 수 있다는 장담은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 이상은 가급적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